이번 시간에는 시큐리티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1 폴더를 저번 시간에 사용했는데 이제 A2 시큐리티 그룹으로 새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복붙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은 디렉토리가 다르니까요. 테라폼은 디렉토리 단위로 리소스를 띄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복사해주고 데이터 또한 복사해줍니다. 그 다음에 main.tf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하고 똑같이 리소스 블록을 치고 AWS 인스턴스 그리고 이름은 메인으로 해주겠습니다. AMI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 블록을 사용했었죠. 데이터 블록에서 이미 만들어 놨던 아마존 리눅스 2023을 가져오는 데이터 블록이죠. 데이터 블록은 AWS API를 날려가지고 가장 최신의 아마존이 소유한 이름이 아마존 리눅스 2023 AMI로 시작하고 중간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아키텍처는 인텔이나 AMD X86 아키텍처 64비트고요. 그리고 버추얼라이제이션 타입이 HVM인 그런 이미지 중에서 가장 최근 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의 아이디죠. 실제로는 AMI를 이제 EC2 만들 때 저희가 항상 가져오던 거 있죠. 브라우저 AMI 들어가면 이런 값을 가져올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문자열로 치환이 되는 거죠. 이런 걸로.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수로 넣어줬었죠. 이제 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vars tf 만들고 variable 그리고 instance type type은 string 설명은 안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the type of instance to use 이런 식으로 설명을 써놓을게요. 나중에 변수가 많아지면은 이게 무슨 변수인지 헷갈릴 수 있었죠.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우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 같은 경우는 환경 변수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저희가 이렇게 할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terraform.tf-virs라는 데 넣어가지고 이게 닷인브 같은 파일로 실행할 때 얘를 이 파일을 읽어다가 넣어줘서 이 베리어블에 들어가고 그걸 메인에서 땡겨 쓰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울 텐데 태그라는 겁니다. 태그는 이제 리소스들의 메타데이터를 넣는 곳인데 인스턴스의 네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EC2를 만들 때 지금은 만들어진 게 없지만 이따 만들고 나면 여기 네임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네임이라는 컬럼이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될 값이 바로 태그스의 네임이에요. 일단 my 인스턴스로 만들어 놓고 디렉토리를 A2 인스턴스로 이동해서 A2 시큐리티 그룹으로 이동해서 일단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의존성을 깔아줄게요. 프로바이더에 있는 이 AWS 프로바이더를 설치해 주죠. 여기 잘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직 뜬 건 아니고 만들어질 거다라는 플랜이죠.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태그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name은 my instance라고 뜹니다. yes를 눌러서 띄워볼게요. 이제 금방 만들어지죠. 여기에 이제 my instance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name 태그는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넣지 않았다면 다시 넣지 않고 해볼게요. 넣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인스턴스인지 이름 보고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름은 이렇게 넣어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컬이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name prefix라고 붙일게요. 그리고 a2라고 붙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챕터를 여러 개 진행하면서 인스턴스를 챕터별로 계속 만들어 나가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챕터 2 거고 지금 챕터 2죠. 챕터 3 거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똑같아 버리면 헷갈립니다. 근데 이름이 이건 달라야 됩니다. 이 변수명 같은 거랑 똑같은 변수를 2개 만든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 변수를 2개 못 만들죠. 이거는 이제 리소스 단에서 구분되는 이름이고요. 얘는 중복되면 안 됩니다. 같은 디렉토리 내에서 같은 리소스면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태그는 달라도 똑같아도 괜찮습니다. 중복이 허용돼요. 하지만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헷갈린다는 거죠. 내가 챕터 2에서 만든 건지 3에서 만든 건지 같이 띄워놓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prefix를 붙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긴 한데 변수로 붙여도 됩니다. 로컬 변수로요.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문법을 사용합니다. 인터폴레이션이 중간에 그냥 끼워 넣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백틱을 써주는데 자바스크립트 하시던 분들은 이게 되게 익숙할 거고 이게 다트나 코틀린도 비슷한 문법을 지원을 하죠. 요즘 모던 언어들은 다 인터폴레이션,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이썬도 이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하죠. 뭐 언어마다 조금씩 문법이야 다르지만 문법은 뭐 이렇게 언어마다 다르지만 하고자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중간에 변수를 문자를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이걸 복사해가지고 챕터 3 넘어가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고 4 넘어가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니까 로컬 변수로 사용을 해볼게요. 로컬 변수는 variable과 달리 직접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variable은 환경 변수고 이 로컬이 우리가 알던 그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던 여기도 동일하게 써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울게요. 챕터 넘어갈 때마다 이제 여기를 바꿔주면서 이 앞에 A2가 붙고 A3가 붙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챕터에서 만든 건지 구분을 할 겁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가능한데 베리어블에 인스턴스 타입이 있었죠. 로컬에서는 베리어블에서 사용했던 거를 가져와서 뭔가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에다가 뭔가 할 게 없네요. 인스턴스 타입 말고 이것은 조금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존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 했는데 존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수와 비슷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과 로컬 변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역 변수 같은 거죠. 지역 변수라기보다는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근데 이 디렉토리를 로컬이라 보면은 디렉토리 하나를 로컬이라 보면은 지역 변수인데 어쨌든 이 디렉토리 어디에 있던 간에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뿐만 아니라 테라폼의 리소스들은 전부 자동으로 임포트 같은 걸 안 해도 같은 디렉토리 내에 있으면 마구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main2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aws instance 이렇게 말고
인스턴스를 그냥 하나 더 만든다고 치고, 데이터도 우리가 임포트 한 적 없는데 쓰고 있죠 이미. 그리고 AWS 인스턴스 좀 메인의 아이디, 이게 말이 안 되긴 한데 우리가 인스턴스 메인을 만들어 놨죠, 메인 파일에. 그거를 그냥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따로 임포트 AWS 인스턴스 이런 거 안 하고, 뭐 유즈 이런 거 안 하고요. 자동으로 디렉토리가 같으면은 공유가 되는 거죠. 디렉토리 하나가 이제 하나의 로컬 범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얘는 지우고, 이번에는 시큐리티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WS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치시면 되고, 역시 이름은 그냥 메인이라고 할게요. 시큐리티 그룹은 줄여서 SG라고 하는데, 방화벽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희 그 AWS 처음 볼 때 봤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인그레스 요청은 거부된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아무 요청이나 받아주지 않고, 뭐 예를 들어 HTTP 요청을 저희가 받고 싶다면 명시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SG는 EC2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건 완전히 정확한 말은 아닌데, 일단 저희는 시큐리티 그룹과 EC2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아랫단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역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name prefix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태그랑 조금 달라요. 태그랑 조금 다르지만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ame prefix를 갖게 되면은 챕터마다 다른 이름을 갖게 되겠죠, 시큐리티 그룹이. 그리고 블록 속에 블록이 있습니다. 인그레스라는 그룹인데, 인그레스가 이제 들어오는 coming traffic이라 보면 되죠. AWS 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룰입니다. 룰. from 포트라는 게 있고 to 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0, 0 하면은 모든 포트를 허용한다 라는 거죠. 뭐 근데 만약에 1부터 1000까지였으면은 1부터 1000까지만 허용한다가 되는 거죠.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막 10,000번부터 20,000번까지 쓰게 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써줄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범위로 지정을 해주는데, 0, 0을 하면 모든 포트, 와일드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CIDR 블록스라 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의 IP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0000 그리고 0 하면은 모든 IP를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TCP, 뭐 UDP, ICMP 이런 게 있는데, -1을 하면 모든 프로토콜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열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CIDR도 뭐 지정된 지정된 IP만 사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서버 같은 걸 여는 경우에는 모든 HTTP 요청을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서버는 이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구글 같은 거는 어디서 누가 보내든 접근이 되죠. 구글 서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제 뭐 HTTP 포트만 열어놓고 CIDR은 전부 열고 프로토콜은 뭐 TCP 이런 식으로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을 해야 되는데 VPC 시큐리티 그룹 I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필드는 리스트 형태인데요. 저희가 방금 만든 AWS 시큐리티 그룹 메인에 ID를 넣어주면은 이 인스턴스에 방화벽이 부착이 됩니다. ID를 넣어주셔야 돼요. ID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이따 볼 텐데 이런 느낌으로 생겼죠.
그리고 여러 개를 부착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개를 부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yes를 쳐서 자, 이제 A2가 붙었고 인스턴스 아이디는 i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서 시큐리티 쪽을 가보면 저희가 만든 시큐리티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로 이동할 수 있죠. 파란색 하면 누르면 다 이동이 되죠. 물론 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파란색을 그냥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바운드 룰 해서 모든 프로토콜과 모든 소스에 대해, 모든 IP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진짜로 접근이 되는지 이 퍼블릭 IP를 복사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열고요. 핑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직 안 떴는지 뭐 타임아웃이 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잘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64 화이트를 1호부터 받았다. 잘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EC2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봤고요. 잊지 말고 테라폼 디스트로이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까요. 오토 어프로브는 yes 없이 넘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잘 지워지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워졌습니다.